오늘은 플러스 고배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번에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25%. 2024년도부터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번에 떨어진 게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2025년도 올해부터 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이번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일단은, 플러스 고배당주에 들어가 있는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은 금융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 증권, 보험 기준으로 보시면, 이번에 은행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4% 빠졌습니다. 증권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증권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증권 쪽은, 요쪽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얘네들은 주가가 거의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른 증권사들은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금융업종들은 대부분은 일단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금융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정도면 뭐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증권, 은행 이런 애들은 거의 한 플러스 20% 플러스 30% 주가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떨어진 거는 사실상 떨어진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게 혹시나 추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면 비중 확대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디가 많이 빠졌냐? 일단 은행 종목들 중에서는 KB금융이 주가가 마이너스 3%나 떨어졌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일선을 좀 하락하고 5일선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신한지주도 진짜 이렇게 5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증권업종 중에서는 삼성증권도 마이너스 2%면 많이 빠졌죠. 장중에는 더더욱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로 종료를 했는데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중에는 삼성화재 마이너스 4% 떨어졌죠. 그리고 DB손해보험도 마이너스 2.2%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선이 코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대선이 코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쯤에는 이제 세론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어났었던 이슈가 조금 더 세부적인 게 있는데, 보시면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 뭐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 뭐 비과세라든지 엄청난 혜택을 많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지고 후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배당적으로도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갑자기 급선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말은 급선회이긴 하지만 급선회는 일단 아니기는 해요.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원래는 배당 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언론에 통해서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었던 개정안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펼쳤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분리과세에 대한 개정안이 소액 주주들은 그렇게까지 이득을 보지 않고 대주주만,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수 감세가 우려되기도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분리과세에 대한 공약이 이제 빠진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소영 의원이 이렇게
상법 개정이 아니고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소영 의원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죠.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장기 배당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랑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이잖아요.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거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이런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소영 의원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세수는 줄어들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재명 의원이 요거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당파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지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주식시장 관련돼서 긍정적인 모습이 그래도 일부 의원들 차원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만 갑자기 뭐 소득세 낮춰주고 보유세 낮춰주고, 아니면 뭐 보금자리론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관련된 정책들은 그렇게까지 펼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워낙 대선이나 총선 가까워질 때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변화하던 경우가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 그러면 그래도 저는 장기적으로 좀 매수 기회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배당 소득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유지하고, 이거는 지금이랑 똑같죠. 지방소득세 그쪽으로도 그러니까 14%에 10%면 1.4% 들어가서 총 15.4% 기도하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에게는 14%보다 조금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라고 하고,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 주식은 좀 배당주를 좀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랑 증권 요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는 과거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원래는 배당 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였고, 그리고 초과분 관련돼서는 20% 분리과세였거든요. 요거는 사실상 너무 강한 거긴 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배당 소득을 받는 분이 잘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2천만 원까지 배당 소득을 받으신 분들도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진짜 5%? 한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조금 완화적으로 이렇게 5천만 원은 아니고 2천만 원까지는 이제 14%, 그리고 1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14%보다 낮은 세율, 요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플러스 고배당주가 떨어진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도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2012년도 대선에 박근혜 후보 공약으로 그때 당시에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중 대표 소송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게 사실상 안 됐죠. 요거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뭐 재벌 반대라든지 아니면 정경련 쪽에서 항상 반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소야대가 형성이 되면 다시금 이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고 이런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 대선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 그때 이재명, 윤석열 요때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뭐 세금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라 그러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세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상법 개정 관련돼서는 얘네들은 이거를 반대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천천히 이게 급진적으로 변하기는 항상 힘들다. 천천히 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냥 이런 거 관련돼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 그러면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시 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들은 2013년도부터 해서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는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배당금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배당금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은행들의 배당을 규제 때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융지주는 배당 자율권도 없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금융당국은 항상 이런 규제를 때렸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게 완전히 급진적으로 변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은행들,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룩셈부르크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 런던, 뉴욕, 요런 나라들을 보시면 항상 금융이 굉장히 좀 강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초고층 빌딩들이 보면 HSBC, DBS, 아니면 시티은행, 뭐 요런 은행들, 금융업종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근데 우리나라들은 금융업종들보다는 대부분이 산업들입니다. 산업업종들, 뭐 삼성 아니면 현대, LG, 기아 요런 쪽들, 그러니까 산업계들이 초고층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위주인데, 제조업이 앞으로는 인도랑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 아니면 중국 이런 쪽에 좀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미국의 빅테크들 아니면 중국의 빅테크들 이런 기업들이랑 대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은행들, 금융기업들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금융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법 개정 아니면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도 급진적으로 변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전반적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저는 비중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근처까지 떨어졌으면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